관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가 되고요. 나를 따르는 아이들은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거든요. 모든 리더들은요. 내 부하 직원들은 내 아이를 키우듯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직을 운영을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셨어요? 어때요? 목적이 있었습니까? 목표가? 아이를 키우는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한테 모든 걸 다 해주면 아이가 잘 자란다고 착각을 해요. 사랑받는 아이가 좋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죠? 근데 사랑받는 아이가 잘 크는 건 맞지만 방향성 없이 사랑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일본에서는 상냥한 학대라고 합니다. 상냥한 학대가 뭐냐? 얘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는 대신에 이 아이를 방관하고 방임한 거예요. 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못 키워줬다면.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두고 키워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단순히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셨어요?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한국도로공사에서 25년을 근무하셔가지고 지난 98년도에 IMF 때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토목직으로 뭐라고 하죠? 기술사를 따셔가지고 그 후로도 쭉 근무를 하셔서 68세에 퇴직을 하셨거든요. 되게 오래 근무를 하셨죠. 근데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 저희 자식 셋한테 항상 가르쳤던 게 뭐였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맞았어요. 근데 공부해라만 가르쳤을까요? 우리 그렇게 가르치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희 조카가 아버지 바로 옆에서 이제 잘하고 있어요. 오빠도 수자공사에 다녔는데요. 오빠도 거기 바로 옆에 대전에서 정착을 해가지고요. 이 조카는 지금 한 8살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5살 때부터인가 저희 아버지 옆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 조카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빠가 우리를 저렇게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우리 조카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자식 때문에 싸우시다가 조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손자 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손자 손녀는 자식들보다 더 잘해주는 거 아세요? 정말 잘해줘요.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해줘요. 근데 정말 잘해주는데 얘를 데리고요. 4살 때부터 뭘 했냐면 얘가 기차를 타고 싶다고 하고 지하철 타고 싶다고 하면 대전에서 천안까지 아버지도 공짜 우리 조카도 공짜예요. 그럼 얘를 데려다가 그 천안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막 이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해야지. 그러면서 도서관을 데려가세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도서관에 가는 거를 이제 되게 항상 데리고 다니셨는데 도서관에 데려갈 때마다 얘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씩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아니 우리 그 새언니가 싫어하게 왜 애를 자꾸 길거리 간식을 사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역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도서관 가는 게 애들이 좋겠냐? 그럼 지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 해줘야 따라가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데려가는 습관을 길러주신 거예요.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책 읽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저도 책 읽는 게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책을 어디서 글 쓰는 거 배운 적이 없는데 글을 쓰잖아요. 벌써 제가 그 원고슨 분량으로 따졌으면 벌써 30권 이상이 나왔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서 작업한 것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겨우 7권, 6권밖에 안 나온 것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습관들을 좋게 길러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아버지랑 엄마랑 싸우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거예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싸우는데 뭐 때문에 하여간 싸웠나 봐요. 엄마하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얘가 그 사회의 규칙을 제대로 배워야지 사회에 적응을 잘해. 오냐오냐 키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물론 저희도 똑같이 키우셨지만 아주 사소한 거 갖고 하나 갖고 이제 싸우시는 거예요. 다 다른 것들을 일치하지만 그 얘기가 뭐냐면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사회에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확고하셨어요.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는 게 아버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용돈 제가 초등학교 아직도 그
잊혀지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신문 돌리면서 아르바이트 했었고요. 저 정말 그 돈을 제가 모아서 제가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너는 이제 학비를 못 준다. 학비밖에 못 준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알바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지금까지 번 거예요. 저는 지금도 심리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 심리학 전공에서도 동일한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한 인간이 한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라서 20살이 지나면 이 아이가 스스로 먹고 살고 독립적으로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그리고 신체와 기술들을 키워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한 한 인간으로서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아이는 독립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훈련해야 돼요. 그 독립이라는 걸 하려면 올바른 사고방식, 그리고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른 정신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신력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그 근력도 키워야 돼요. 인간이 살다 보면 좌절해요, 안 해요? 저는요, 어렸을 때 19세 이전에 저도 좌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20세 이후의 좌절은요, 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을 그렇게 돌려가면서 스펙타클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능력, 그 좌절에 대처하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부모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20살, 24살이 넘어가면, 왜 20살, 24살이냐? 신체적으로 20살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 그래서 24살은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대학교 시절에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없느냐? 사실 먹고 살 수 있어요. 부모가 도움을 주면 좀 더 낫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0살이나 24살이 되면 온전히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부하 직원은 어떨까요? 우리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퇴직을 하실 거예요. 언젠가는 퇴직을 하면요, 이 자리에 내 부하가 누군가가 이 조직을 운영을 하러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자식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서 괜찮은 사고방식과 괜찮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괜찮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길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존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이 윤리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좀 꼰대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갑질하는 소리 듣지 않을까? 이런 거에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정말 그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고 좋은 부모가 있으면 나쁜 부모의 전략을 둘이 하거든요. 그러면 좋은 부모의 역할이나 나쁜 부모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래서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런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아이가 자라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자라게끔 만들어야 이 아이가 사회에 온전하게 적응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괜찮은 인간으로 성장을 합니다.